정부가 최근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민간에선 관련 자료들이 가끔 나오기는 했지만 정부 차원의 발간은 2016년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김철민 KBS 해설위원과 자세히 보겠습니다. 김 의원,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 좀 더 강경해진 이게 정치적 환경 변화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정부가 북한 인권 보고서 공개한 배경부터 볼까요? 예, 국회에서 지난 2016년에 여야 합의로 북한 인권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통일부가 매년 국회에 북한 인권 실태를 보고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동안은 북한 인권 보고서를 통일부가 발간을 해서 비공개 조건으로 국회에만 보고를 해봤습니다.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였죠. 그런데 이제 현 정부 들어서는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동참한다 이런 취지로 북한 인권 보고서를 무제한 공개 형식으로 이제 처음 발표를 했고요. 그렇군요. 관련 법 제정 이후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좀 보기 전에 이게 이제 실제로 사실로 확인된 내용인지 워낙 폐쇄적인 사회니까 그러니까 신빙성이 얼마나 높은 건지도 사실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보고서 만들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 3,400여 명, 2017년부터 2020 작년까지 3,400여 명을 통일부가 면담 조사해서 이 가운데 이제 1,600여 건의 사례들을 수집을 한 건데요. 대부분 그 탈북민들이 직접 겪은 일, 또 직접 목격한 일, 또 직접 들은 일 이런 것들 사례 중심으로 이제 1,600여 건을 이제 수집을 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정치적, 시민적 권리, 그다음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이렇게 해서 뭐 4개 범주에 23개 항목에 걸쳐서 그 가장 최근의 북한 인권 실태를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들 좀 볼까요? 그 먼저 그 시민 정치적 권리를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있는 생명권이 이제 폭넓게 그 위협받고 있었는데요. 그 공권력에 의해서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은 그 가장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없는 그 마약 범죄라든지 종교나 미신 행위, 그다음에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사형이 집행이 되고 있었고요. 사형을 집행을 하는. 그리고 이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보면 이제 보편적인 권리인 이제 식량권, 먹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배급 체계가 붕괴가 되면서 이제 식량권이 크게 위협을 받고 식량난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이 식량을 권력계층에만 차별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식량난이 이제 심화되고 있었고요. 건강권도 굉장히 침해를 받고 있었는데 무상의료 체계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적 의료 서비스 체계가 다 붕괴가 돼서 의사를 만날 수도 없고 의약품을 지급받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의료 서비스 접근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네요. 자, 이제 앞서 뭐 언급도 있었지만 이제 남측 문화에 대한 특히 이제 경계심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극단적인 조치까지 있고 그런데 이전에도 좀 알려지긴 했지만 특히 그 여성, 아동, 장애인 뭐 이런 취약계층 그리고 이제 구금시설 인권유리도 아주 심각한 걸로 이미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유린이 더 이제 심각했는데 특히 여성들은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 폭넓게 이제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탈북 여성들의 인권유린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탈북 여성들이 탈북 과정, 또 중국에서 붙잡혀서 다시 북송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뭐 성폭력이라든지 또는 뭐 인신매매, 강제낙태 같은 이런 다양한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또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성인과 똑같이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아서 장애인들에 대한 결혼이나 출산을 제한하고 있고 또 특정 시설이나 특정 지역에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사회적으로 격리하는 이런 현상도 자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금시설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문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구타라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뭐 자의적인 직결 처형 이런 것들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고 이제 집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직결 처형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전과 좀 또 다른 양상이 완전히 이제 국경까지 폐쇄한 코로나까지 있었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제 탈북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 그런데도 이런 극단적인 조치들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특히 2020년 이후에 북한에서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 그동안 이게 한류 콘텐츠들이 많이 유입이 이제 되어 왔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엄격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이죠. 그래서 그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음악,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걸 반동 문화라고 규정을 해서 네. 이거 접촉을 하거나 유통을 하거나 모방을 하는 행위까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코로나19 확산을 핑계로 해서 비상방역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네. 국경 지역이라든지 봉쇄 지역에 접근을 하면 허가 없이 접근하면 현장에서 경고 없이 바로 총살을 가할 수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법도 만들어서 네.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좀 봤고 보고서 자체를 좀 보면은 대부분 예. 이제 탈북 주민들의 광범위한 인터뷰 증언들이 담기긴 했지만 역시 예. 이거 자체가 증언에 의존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만큼 체계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예, 이렇게 지적도 할 수 있죠. 반복적이고 단편적인 사례들만 계속 나열을 하고 있고 네. 종합적으로 통계가 구체적인 수치가 이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역별 통계라든지 연도별 통계라든지 이런 게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면 이렇게 가혹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국가기관이 어디고 공권력이 어디고 그리고 담당자가 누군지 이게 실명으로 공개가 돼야지 책임 소재가 예, 이게 가려지는 거죠? 나중에 이제 통일 이후에 역사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당국한테 엄중한 책임을 묻고 네네. 당국자들한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적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반쪽짜리 형식적인 보고서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남측 정부 차원의 이번 인권 보고서 공개. 북한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북한에서는 이 인권 문제를 그 체제 전복을 도모하는 적대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미 연합 훈련 군사 훈련 운영만큼이나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북한 선전 매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우리 민족들이라든지 네. 메아리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그 황당무계한 악담질이다. 네. 공화국의 위상을 깎아내려는 모함과 날조다.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격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일부에서는 그 북한 인권 보고서를 해마다 국문하고 영문으로 발간을 해서 처참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겠다. 그래서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철민 해설위원이었습니다.